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런던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11세기 참외왕 에드워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건축을 위해 동쪽 성벽 안에 있던 궁전을 떠나 서쪽 웨스트민스터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 후 런던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더 시티와 왕실과 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는 웨스트민스터로 분리됩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앞으로의 런던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물리적 분리가 주는 거리감은 더 시티의 상인들과 웨스트민스터 정치가들의 대립을 더욱 깊어지게 했고 상인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게 됩니다. 후에는 돈줄을 쥔 상인들이 왕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오늘날까지도 런던의 중심지는 동쪽에 위치한 더 시티와 서쪽 웨스트민스터로 나뉘어 있으며 두 곳의 현저하게 다른 분위기는 발을 들여놓자마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웨스트민스터 지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컴필레이션 영상입니다. 런던 시내 투어 시 가장 기본이며 시작이기도 하죠.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트라팔가 광장은 런던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치적 시위, 공공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새해맞이 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모임의 장이기도 하죠. 이 광장은 19세기에 조성되었는데요. 이름은 스페인 남부의 트라팔가 고제서 유래했습니다. 1805년 이곳에서 영국 해군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광장의 중심에는 높이 56m의 넬슨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높이 5.5m의 넬슨 제독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지상에서 올려다보면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넬슨은 그의 함대가 주둔했던 포츠머스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한쪽 눈과 팔이 없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요. 그가 겪은 수많은 전투와 희생을 상징합니다. 기둥 아래에는 4마리의 청동 사자상이 넬슨을 지키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완공된 지 25년 후에야 제작되었는데 조각가는 처음에 사실적인 형태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결국 런던 동물원의 죽은 사자를 직접 관찰하며 생생한 형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와 젊은 친구들이 사자 위에 올라 사진을 찍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광장의 네 모서리에는 역사적 군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작은 부족으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4번째 단이라 불리고 있죠. 1997년 이후부터는 런던시 문화부 산하의 위원회가 선정한 현대미술 작품을 이곳에 전시하고 있으며 약 2년마다 새로운 작품이 교체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념물은 찰스 1세의 청동 기마상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상 중 하나이자 영국 국왕을 모델로 한 최초의 기마상이기도 하죠.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 중 올리버 크로멜의 명령으로 처형되면서 동상 또한 철거되어 녹여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정복고로 찰스 2세가 프랑스 망명에서 돌아오자 그는 아버지의 동상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동상은 자신이 처형된 화이트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광장은 런던을 기준으로 영국 각 지방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재는 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단순히 런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의 상징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은 런던 중심부 트라팔가 광장과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이를 잇는 거리로 오랜 세월 동안 영국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이름은 한때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화이트홀 궁전에서 유래했는데요. 16세기와 17세기 동안 화이트홀 궁전은 영국 군주의 주요 거처 중 하나였습니다. 전성기에는 1500개가 넘는 방을 갖춘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 찰스 1세 같은 군주들이 이곳에서 국정을 운영했죠.
그러나 1698년 발생한 대화재로 대부분의 궁전이 소실되었고 오늘날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는 건물은 연회장이었던 반케팅 하우스 단 한 곳뿐입니다. 이곳은 과거 왕실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죠. 반케팅 하우스는 건축사적으로도 왕실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건물입니다. 17세기 초 제임스 1세의 명으로 건축가 이니고 존스가 설계했으며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고전 건축 원리를 도입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건물의 비례와 내부 구조에서는 유럽적인 조화와 균형미가 드러나며 이후 영국 건축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름처럼 반퀘팅 하우스는 원래 왕실의 연회와 공식 행사에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천장을 가득 채운 피터 폴 루벤스의 프레스코화인데요. 찰스 1세의 의뢰로 제작된 이 작품은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군주의 신성한 통치권을 예술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건물이 훗날 찰스 1세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곳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혁명 당시 그는 패배 후 스코틀랜드로 도망쳤다가 체포되어 런던으로 송환되어 이곳 반케팅 하우스의 감옥으로 갇히게 되죠. 그리고 1649년 1월 30일 오후 2시 그 추운 겨울날 연회장 앞에는 처형대가 세워졌고 그 자리에서 찰스 1세는 공개적으로 참수되었습니다. 연회장 맞은편 로열 홀스가드 건물 시계탑에는 지금도 오후 2시 방향의 작은 검은 표시가 남아있는데요. 이는 찰스 1세가 처형된 정확한 시간을 기념하는 표시로 법 위에 군주가 있을 수는 없다는 영국 헌정의 상징적인 흔적이 되었습니다. 궁전이 사라진 뒤 화이트홀 지역은 점차 영국 정부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등 주요 부처들이 모여 있는데 이 때문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 자체가 곧 영국 정부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화이트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주소는 바로 다우닝가 10번지라 할 수 있죠. 총리의 공식 관저이자 집무실로 1680년대 조지 다우닝이 세운 집입니다. 검은색 현관문에 흰색 숫자심만 적혀있는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내부는 영국 정치의 핵심 공간입니다. 화이트홀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 바로 기념비 세노타프입니다. 이곳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영국과 영연방의 장병들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세노타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빈 무덤을 뜻하는데요. 이는 많은 전사자들의 유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징하며 비문에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흔히 영국 의회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영국 정치의 상징이자 거의 1000년의 역사를 담은 장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세우기 위해 런던 동쪽 시티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참외왕 에드워드는 이 자리에도 왕궁을 지었는데요. 예로부터 궁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13세기부터 이미 이곳에서 영국 의회가 열립니다. 그 후 헨리 8세가 16세기 초 화이트홀 궁전으로 주요 거처를 옮기면서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1834년 10월 대화재로 거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는데요. 이후 새 의회 건물 설계를 위한 공모가 열리게 되죠. 찰스 베리의 고딕 리바이벌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내부 장식과 디테일은 어거스터스 퓨진이 맡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한 웨스트민스터 궁전이 완성되었고 높게 솟은 첨탑과 섬세한 장식, 길이 287m, 1100개 이상의 방을 갖춘 놀라운 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세습 귀족과 종신 귀족, 성공의 주교들로 구성되어 입법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죠. 하원은 650명의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됩니다. 세금과 예산, 그리고 주요 법안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하원에 있습니다.
템즈강을 바라보면 궁전 테라스에는 핑크와 초록색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핑크는 상원의 공간을 상징하며 권력을 나타내고, 초록은 하원의 공간을 상징하며 정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색상은 건물 내부에도 반영되어 상원의 벤치는 빨강, 하원의 벤치는 초록으로 장식되어 있죠. 심지어 인근의 다리마저 이러한 상징을 담고 있는데, 상원 쪽의 람베스 브릿지는 빨강, 하원 쪽의 웨스트민스터 브릿지는 초록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궁전 남쪽 끝에는 102m의 빅토리아 타워가 솟아있으며 11세기 이후 제정된 모든 법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쪽 끝에는 98m의 엘리자베스 타워가 서 있으며 13.5톤의 대종이 있습니다. 원래 빅벤은 종만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탑 전체를 일컫게 되었죠. 2012년 엘리자베스 2세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기념해 공식적으로 엘리자베스 타워로 명명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타워 오른쪽에는 포트컬리스 하우스가 보이는데요. 2001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의원과 직원 수 급증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주변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독특한 굴뚝들이 지붕 라인을 장식하고 자연 환기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중앙에는 대형 유리 아트리움이 있어 내부 정원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왕궁의 역사 위에 세워진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대화제 이후 고딕 리바이벌로 재탄생하며 영국 정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왕정의 흔적과 현대 의회 제도가 공존하는 이곳은 오늘날까지 영국 민주주의의 중심 무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템즈강 가까이에 자리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곳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영국 왕실과 국가의 역사가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과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된 장소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졌죠. 하지만 이 사원의 역사는 단지 현대 왕실 행사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그 시작은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기원은 11세기 참외왕 에드워드의 통치 시기인 1060년경입니다. 독실한 신앙심을 지녔던 그는 이곳에 거대한 수도원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이는 런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사원은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1066년 정보광 윌리엄 이후 거의 모든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즉, 이곳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아베이라는 단어는 본래 수도원을 의미합니다. 초기 웨스트민스터 사원 역시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생활하던 가톨릭 수도원이었죠. 하지만 16세기 영국 역사에서 가장 큰 종교적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를 설립하면서 사원의 성격도 바뀌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수도원은 해체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왕립 특수 성당이 됩니다. 이는 영국 국왕의 권위와 종교 권력이 결합된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원의 외관은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죠. 건물을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 높이 솟은 첨탑입니다. 뾰족한 아치형 창문과 입구, 그리고 외벽을 지탱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특징적이죠. 이 구조물은 플라잉 버트레스라 불리는데요. 건물의 무게를 바깥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로 벽을 얇게 만들면서도 훨씬 높은 건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덕분에 내부에는 넓고 높은 공간과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설치될 수 있었고, 중세 사람들에게 신성한 빛과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했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건축 기술이었으며 고딕 건축의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사원의 정문을 이루는 웨스트타워는 비교적 후대에 완성된 구조입니다. 18세기 조지 2세 시대 건축가 니콜라스 혹스무어에 의해 완성되었죠. 입구 위쪽에는 조지 2세의 왕실 문장이 새겨져 있어 왕실과 사원의 긴 역사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타워 입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10개의 조각상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세기 동안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인물들을 기리는 조각상인데요. 종파와 인종, 성별을 초월한 신앙의 연대를 상징하죠. 여기에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엘살바도르에서 해방신학을 실천하다 암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타인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1998년 새천년을 앞두고 세워졌으며 현대에도 신앙과 정의를 위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웨스트 타워 앞 광장에는 뾰족한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영국의 수호 성인 세인트 조지가 용을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상징하죠. 이 기둥은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웨스트민스터 스쿨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사원이 단순한 왕실의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희생과 기억이 함께하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영국 군주의 공식 런던 거처이자 왕실 권위의 상징인 버킹엄 궁전. 단순한 궁전을 넘어 영국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죠. 궁전 앞에 자리한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와 인근의 세인트 제임스 공원은 왕실의 품격과 시민들의 일상이 함께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화려함과 고요함이 동시에 흐르는 이곳은 오늘날에도 런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시작은 17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버킹엄 공작이 지은 개인 저택이 그 출발점이었죠. 이후 조지 3세가 왕비 샬럿을 위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왕실의 소유가 되었고, 이곳은 퀸스 하우스라 불리며 왕실 생활의 중심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지 4세는 건축가 존 나쉬에게 의뢰해 이 저택을 보다 웅장한 궁전으로 확장합니다. 프랑스 궁전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설계와 대대적인 증축 작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버킹엄 궁전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죠. 1837년 즉위한 빅토리아 여왕이 이곳을 공식 거처로 삼으면서 명실상부한 영국 왕실의 중심 부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영국 왕실은 이곳 외에도 런던 근교의 윈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을 공식 거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전에 머무를 때는 왕실기를 의미하는 로열 스탠더드가 개항되고, 부재 중일 때는 유니언 플래그가 올라가는데요. 궁전 위에 걸린 깃발만으로도 현재 왕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궁전 동쪽 정면의 발코니는 왕실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공간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왕의 대관식, 왕실 가족의 결혼식, 전쟁 승전 기념 행사 등 국가적 순간마다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며 국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궁전 앞 광장을 가득 채운 모습은 영국 왕실 문화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 앞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 바로 근위병 교대식입니다. 커다란 공가죽 모자를 쓴 근위병들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행진하며 교대를 진행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경이죠. 하지만 이 의식은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는 실제 군사 전통인데요. 영국 육군의 정예 부대인 왕실 근위대가 수행하며 엄격한 절차와 규율 속에서 진행됩니다. 교대식에 참여하는 5개의 보병 근위 연대는 단추 배열과 장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레나디어, 콜드스트림, 스코츠, 아이리시, 그리고 웨일즈 근위대. 각 연대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들의 상징인 곰가죽 모자는 1815년 워털루 전투 이후 프랑스 척탄병의 복장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도 캐나다산 흑곰털로 제작되며
높이는 약 45cm에 달하는데요. 동물보호 단체들은 인조 소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군은 아직까지 전통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대체 소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궁전에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왕립 공원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나옵니다. 1532년 헨리 8세가 사슴 사육장으로 조성한 이곳은 한때 왕실의 사냥터이자 개인 정원이었습니다. 이후 제임스 1세 시대에는 낙타와 코끼리, 악어까지 기르던 이국적인 동물원이 들어서며 당시 런던 시민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찰스 2세는 이 공원을 프랑스식 정원 양식으로 재정비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는데요. 이는 왕실 공간이 점차 공공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17세기에는 러시아 대사가 선물한 펠리컨 2마리가 호수의 펠리컨 아일랜드에 정착했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 시민의 일상,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공간. 버킹엄 궁전과 세인트 제임스 공원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런던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